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네. 고향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지만 벌써부터 꽉 막히는 도로 때문에 자동차 가지고 이동하는 분들은 걱정이 좀 된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전에 미리 차량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침 대전 서구에서는 차량 정비 요금을 40%까지 할인해주는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대상은 임산부와 저소득층으로 우리 동네 행복 동행 자동차 지킴이로 지정된 정비업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서구 교통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명절 연휴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차량 점검을 해두시면 고향길까지 조금 막혀도 오래 걸려도 든든하실 것 같죠? 그럼요. 네. 예.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좀 막힌다 싶으면 휴게소에 꼭 들러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풀어준다면 안전운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어제에 이어서 춥게 느껴지는데 오늘 날씨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찬 공기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현재 대전 기온 영하 3.7도로 어제 아침만큼 춥습니다. 낮 기온도 5도로 어제보다 약간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4도, 세종 4도, 대전 5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홍성 4도, 보령 5도, 서천 6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일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 가시는 분들 미리미리 차량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네. 요즘에는 이 명절 연휴 동안 차례를 일찍 지내고 여행 떠나는 가족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연휴는 좀 짧기 때문에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좀 여유롭게 다녀오시려면 가까운 곳이 좋겠죠. 가까운 곳 좋죠. 네. 일단 대전에는 온천도 있죠. 놀이공원도 있죠. 네. 계룡산 국립공원도 있죠. 그리고 그 도심 속 인공수목원인 한밭수목원도 있고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또 알아보니까 한밭수목원과 열대식물원은 설 연휴와 설 당일에도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또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스케이트장도 설 연휴에 정상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충남과 세종에 사는 분들은 아니 왜 대전만 이야기를 하세요? 네. 우리 지역에도 가볼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가볼 만한 곳 참 많이 있죠. 자, 가족 여러분은 다녀오신 곳 중에 어떤 곳을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력 추천. 설 연휴 국내 여행 명소라고 정해봤어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가보시고 좋았던 국내 명소 사진 많이 추천해주세요. 네. 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가볼 만한 곳을 직접 소개해드리는 이윤주 리포터와 오늘 첫 소식 함께 나누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윤주 리포터에게 일단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어. 네. 아무래도 저는 많은 곳들을 다녀봤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 어딜 갈까 고민하는 분들 계신다면 제가 추천드릴 곳은 그동안 날 따라와요에서 제가 다녔던 모든 곳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취향이 있잖아요. 시끌벅적하게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도 있고요. 또 느긋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온천도 좋고요. 아마
우리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네, 믿음직스럽습니다. 저 오늘 몇 가지 생각한 곳이 있는데 또 오늘 이윤주 리포터가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곳을 보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해볼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겨울바다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충남 태안에 다녀왔는데요. 얼마 전 문을 연 전시관에서 수백 년 전의 보물도 만났고요. 또 서해바다 갯벌이 품고 있는 싱싱한 보물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바닷속 이야기를 만나러 충남 태안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서해바다가 수백 년간 품어온 보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 세월에도 여전히 빛나는 해양 유물과 그 속에 담긴 바닷속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으로 떠나봤는데요. 야, 여기 고기 잡는 어선도 보이고 짭짤한 바다 냄새도 나는데요. 진짜 바다에 왔구나 실감이 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우리나라 서해바다가 오랜 시간 품어온 보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보물일지 궁금하시죠? 빨리 찾으러 가보시죠. 수중문화재의 보고이자 해양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 전시하는 곳.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태안 해양유물 전시관입니다. 특히 2007년 태안 대섬과 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던 난파선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저희 전시관은 그 깊은 바다 밑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잘 보셨어요. 네. 그럼 수중 문화재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이곳에 전시돼 있나요? 지금까지 서해 중부 해역에서 발굴된 3만여 점의 문화재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전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태안 해양유물 전시관에서는 충청 지역은 물론 인천, 경기 해역에서 발굴된 난파선 8척과 수중문화재 3만여 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중문화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량을 보유한 만큼 서해 중부 해역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유물들 중에 이 특별하게 보이는 유물이 있거든요. 이름이 모란 연꽃무늬 표주방 모양의 청자. 뭔가 겉으로 보기에도 흔히 볼 수 없는 청자 같아요. 여기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사자 모양의 향로인데요. 다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고려시대 사자 향로랑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좀 특이하기도 하고 재밌게 생겼는데요.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가 중요한 교류 통로였던 만큼 발굴된 난파선과 유물을 통해 해양교류의 역사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물이라면 굉장히 귀한 건데 이게 어느 시대 어디로 가던 물건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네. 그 바로 옆에 작은 나무 막대가 보이시죠? 네. 글자가 쓰여 있는 이 저 작은 그 나무 막대로 이 유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또 누구에게 누구한테로 보내졌고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까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나무 막대가 마치 과거의 모든 걸 알려주는 좀 황금 열쇠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목간 죽찰이라고 하고요. 저 죽찰이 바로 그 수중 문화재의 비밀을 여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한반도의 주요 뱃길이었던 서해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류가 강해 수많은 배가 바닷속에 침몰했다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바닷속 진흙이 침몰선과 유물선을 감싸 수백 년 전 과거 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서해를 오가던 배입니다. 지금 이곳 태안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마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마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마도 1호선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그런 배입니다. 이 마도 1호선이라는 배는 어떤 배였나요? 우리나라 서남부 해안 지역에서 세곡을 모아서 수도였던 개경으로 운반하던 그런 배였고요. 그 배가 개경으로 가던 도중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것을 저희가 2009년에 이제 발굴을 해서 건진 그런 배입니다. 이번에는 갯벌이 품고 있는 땅속 보물을 만나러 가볼까요?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낙지가 듬뿍 들어간 박속 낙지탕입니다.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면 기운도 뚝 떨어지고 원기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 필요한 요리 박속 낙지탕입니다. 박속낙지탕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이제 살기 힘들 때 고기 대신에 이제 낙지 가지고 이제 단백질 보충을 했거든요. 고기는 귀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을에 박을 타잖아요. 박을 타는데 박을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끓이니까 국물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5, 60년 전에 이제 음식점에서 팔기 시작한 게 태안의 향토 음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메인 메뉴 옆에 유독 눈에 띄는 이 음식은 뭘까요? 태안을 요즘에 방송에서 좀 이제 요즘 퓨전 음식으로 많이 뜨는 게 이제 이쪽 개국지인데 요거는 이제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제 먹을 거 없을 때 태안 어머니들이 먹던 이제 짠지 일종이에요. 요거 담아놨다 여름에 이제 밥 반찬 없을 때 요거 하나 지져가지고 밥 먹던 거죠. 시원한 맛이 일품인 개국지 하나 쭉 찢어서 돌돌 말아 한 입에 쏙 제대로 입맛 자극하는데요. 새콤새콤한데 이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밥에 물 말아가지고 탁 올려놓으면 밥이 술술 들어가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태안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알이 굵고 싱싱한 낙지를 먹어볼까요? 박속을 나박하게 썰어 넣은 육수에 낙지를 살짝만 담궈주는데요. 거기가 하얗죠? 그 지리 같은 느낌이죠? 거기 때문에 초장을 찍으면 이 전체적인 맛을 몰라요. 사장님 추천으로 낙지의 풍미를 한껏 살려줄 특제 간장 소스에 찍어 한 입 가득 넣어보는데요. 낙지 다리가 좀 네. 많이 두툼해가지고 질기지 않을까 했는데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은 좀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고 근데 또 겉표면이 굉장히 탱글탱글하네요. 태안이 뻘이 좋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겨울에 이제 얘들 동면하니까 음식 섭취를 많이 하니까 이제 살이 좀 많이 써 있죠. 근데 박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조롱박도 있고 여러 가지 박이 있는데 여기 들어간 박은 어떤 박이에요? 잠깐만요. 이거요? 뭔지 알겠다. 그 초가지붕 위에 그렇죠. 우럭달만하게 네. 큰. 네. 와 이거래요 이거. 요게 여기 들어. 예. 초가지붕박을 넣어 끓일수록 단맛이 강해지는 박속낙지탕. 박속에서 우러나는 담백한 맛과 낙지의 쫄깃함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겨우내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쓰러진 소도 낙지를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온몸에 후끈후끈 열기도 나면서 이 박속 낙지탕으로 에너지 제대로 얻었습니다. 이 기운 살려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봐야겠죠? 지난해 12월 26일 충남 태안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를 잇는 해상 교량이 착공 9년 만에 개통을 했습니다.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 완성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섬으로 단절됐던 국도 77호선을 하나로 이어준 이 다리의 정체 궁금하시죠? 이 드넓은 바다 좀 보세요. 이 다리 위에 올라오니까 이 서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멋진데요. 근데 이 다리는 뭐예요? 궁금하다고요? 척척 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지금 서 있는 이 다리는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원산 안면대교입니다. 길이는 약 1.7km로 전국에서 6번째, 충남에서는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해상 교량이죠. 섬과 섬을 이어주니까 관광객들에게도 좋고 주민들의 생활도 편리해졌겠네요. 그럼요. 특히 주민들은 그동안 하루에 2~3번만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야만 육지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원산 안면대교의 개통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1년에는 원산도에서 대천항을 잇는 약 6.9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저 터널도 완공할 예정인데요. 이 해저 터널이 완공되면 안면도와 원산도, 대천항까지 불과 10분 거리로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태안 곳곳에서 서해 바다에 담겨 있는 소중한 보물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롯이 오랜 시간 간직해온 바닷속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도 태안으로 놀러 오세요. 서해 바다에서 발굴된 다양한 보물들이 모인 곳 수중문화재의 보고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추운 겨울 원기 회복을 도와주는 충남의 향토 음식 박속낙지탕과 일상의 변화를 가져다줄 반가운 원산 안면대교 개통 소식까지 서해 바다가 들려주는 바닷속 이야기 들으러 태안으로 떠나보세요. 네, 이 태안 앞바다가 중국이나 일본과의 해상 무역 중심지였다는 사실
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물 전시관에 전시된 이 보물들을 보니까 더욱 실감이 나네요. 네. 예. 네, 볼수록 신기하더라고요. 또 3월까지는 이 동화 속 바다라는 전시가 열릴 텐데요. 우리 옛 선조들이 바다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호기심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또 올 설 연휴 동안에는 월요일 빼고 문을 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가족과 함께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자녀들과 함께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 태안의 별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박송 낙지탕과 이 개국지를 먹으면 피로가 싹 가실 것 같은데요. 네, 그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 전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또 이 태안 앞바다에서 잡히는 낙지는 특히 이 다리가 굵고 통실통실해서 정말 먹는 그 쫄깃한 식감이 좋았고요. 또 쭉쭉 찢었던 그 배추, 바로 개국지인데요. 정말 고소하고 또 아주 식감도 좋고요. 또 매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예. 못하겠어요. 그래요. 이 개국지가 꽃게를 넣은 탕인 줄만 알고 계신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국지, 태안의 향토 김치를 말하는 건데 개국지 드셔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달에 개통한 원산 안면대교, 뭐 벌써부터 서해에 새로운 명소로 소문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산 안면대교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말마다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원산도와 안면도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앞으로도 주목되고 기대받는 달이라고 합니다. 네. 자, 원산도가 이제 육지가 된 셈인데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가족과 함께 이 충남 서해로 겨울 바다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일단 개국지의 맛은 있고 이제 퀴즈에 좀 집중해 보죠. 네. 이은주 리포터가 퀴즈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맛을 잠깐 잊고 이제 퀴즈의 세계로 여러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5문제 재밌는 문제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방금 전 날 따라 와요에서 안면도와 이 섬을 잇는 다리를 보여드렸었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충남 보령시에 있는 섬으로 해맞이와 해넘이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며 모래가 깨끗하고 수온이 알맞아 여름철 피서지로 사랑받고 있는 섬은 어디일까요? 1번 원산도, 2번 대청도, 3번 외연도. 네. 뭐 앞서 날 따라 와요 보셨으면 누구나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네. 또 그 코너 속에서 척척 박사 이 박사가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해줬습니까? 만약에 지금 채널을 돌리셨다면 네. 어떻게? 또 제가 또 제 주변 지인이 이곳을 가봤더니 산이 참 많았다고 해요. 산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따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섬인데 이곳에 산이 많았다고요? 네. 산이 많았던 섬. 네, 산. 네. 자, 어떤 섬일지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원산도입니다. 충남 보령시에 속해 있는 원산도는 구름이 많고 산이 높으며 뇌산자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충남에서는 안면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해안 곳곳에 발달한 해시계와 암석해안 사이 소나무가 우거져 절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네, 작년 12월 원산 안면대교가 개통하면서 원산도와 안면도까지 차로 2분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24시간 원산도와 육지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원산도를 더 많이 방문해 주시겠죠? 그럼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이 조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조개로 다리가 닭고기 맛과 비슷하다고 해서 조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샤브샤브로 요리해 먹는 이 조개는 무엇일까요? 1번 키조개, 2번 맛조개, 3번 새조개. 네. 다 이 조개인데 이 조개는요. 이
조개 귀족이라고 불릴 만큼 오. 맛도 좋고 네. 그래서인지 가격이 조금 나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거 조개 먹을 때마다 저는 하나하나 세면서 먹어요. 아. 내가 이거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오. 맛은 있는데 좀 가격이 부담될 수도 그냥 있잖아요. 막 먹지 않고 막 먹진 못해요. 세면서. 세면서 이렇게 먹어요. 네. 예, 약간 눈치 보면서. 맞아요. 아무래도 귀한 조개죠. 자, 이 조개는 과연 세 가지 조개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새조개입니다. 겨울이 제철인 새조개는 발의 형태가 새 부리와 닮았다고 해서 새조개라고 부르는데요. 큰 크기로 두툼하고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홍성 남당항에서는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열립니다. 살이 통통하게 잘 오른 이 새조개 맛보러 홍성 남당항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최근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환경 보호의 첫걸음, 분리수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페트병은 종류와 상관없이 내용물만 비워서 분리수거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우리가 뭐 항상 학창 시절 문제를 풀어보면 네. 예, 문제에 뭔가 뭐뭐만 오. 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네. 일단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예, 맞습니다. 뭐뭐만 예,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또 문제 푸는 요령이 좀 있으신 네. 것 같아요. 잔머리가 좀 발달한 거죠. 예. 네. 자, 이 힌트 잘 들으셨죠? O일지 X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씻어준 후 다른 재질의 뚜껑이나 겉면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고 버려야 하는데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알약의 포장재나 카세트 테이프와 같이 플라스틱과 다른 재질이 섞여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 것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비닐을 버리실 때도 비닐에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는 여러 번 잘 헹궈서 버려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헹궈도 이물질이 제거가 되지 않다 하실 때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네 번째 문제도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땅이 가라앉아 원뿔 모양의 구멍이 생기는 자연 현상으로 석회암 등 퇴적암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땅꺼짐, 2번 도로 침식, 3번 지각 변동. 네. 우리가 평소에 한숨을 아. 크게 내쉬면 야, 이거 꺼지겠다. 예, 이런 말 네. 듣죠. 예. 그냥 힌트입니다. 예. 한숨을 한번 쉬어 보시죠. 예. 오. 뭐가 꺼질까요? 네. 예. 뭐 하늘이 꺼지진 않겠죠. 그럼 큰일 나겠죠. 네. 자, 세 가지 현상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땅꺼짐입니다. 땅꺼짐 현상은 땅 표면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앉아 땅 표면에 구멍이 나거나 커다란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의 땅꺼짐은 대부분 지하에 매설된 배수, 하수관 시설 등의 노후와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 도심에서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107곳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이 문학 작품에 관한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김유정 작가의 단편 소설로 농촌의 순박한 처녀 총각이 사랑에 눈 떠가는 과정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봄봄, 2번 동백꽃, 3번 광장. 네, 저는 이 작품을 좀 오래도록 기억을 하는 게 중학교 때 이 작품으로 연극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예. 혹시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지 뭐 주인공 점순이도 있고 뭐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점순이. 아, 점순이요? 아니에요? 제가 저는 이 당시에 총각 역할을 총각이요? 네, 남자 주인공 역할을 아, 맡았었는데요. 그랬어요? 예. 네, 이 상대편
보시면 이 점순이 역할을 맡은 친구가 이 작품의 상징성이 있는 그 꽃을 귀 옆에 달고 연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총각 역할이었습니다. 왜 총각 역할을 저에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경림 MC 추억이 담긴 작품이네요. 네. 자, 정답을 확인해 봐야겠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은 1936년에 발표된 김유정의 단편 소설인데요. 농촌을 배경으로 지주의 딸과 소작인 아들의 순박한 사랑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교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김유정 문학의 특색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동백꽃까지 아침인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앞서 그 태안에 가서 박송 낙지탕 개국지 드시고 오셨잖아요. 예, 뻔한 질문이지만 박송 낙지탕이냐 개국지냐 예 하나를 고른다면 어려운데요? 하나를 고른다면 네. 사실 이거 골라야 되나요? 빨리 골라야겠죠. 네. 아무래도 낙지탕이 조금 더 맛있었던 게 제 턱이 그 낙지를 씹던 그 식감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뭔가 씹지 않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박송 낙지탕 쪽으로 조금 기울였었군요. 예. 아무튼 2개 다 먹는 게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겨울철 날씨가 춥고 대기가 건조한 만큼 집안 습도뿐만 아니라 피부 보습도 중요하잖아요. 네. 비타민 C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가 이 피부 건강엔 좋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또 요즘에는 겨울철이지만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특히 아삭한 식감의 채소가 많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싱싱하고 알록달록한 채소를 만나러 의령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레이디 앤 젠틀맨 오늘의 1번 타자 피망의 사촌 오늘의 2번 타자 상추의 발촌 눈치채셨습니까? 그렇다면 렛츠고 의령 찬바람에 마지막 잎새도 찾아보기 드문 앙상한 이 겨울 싱그러운 초록이 만발했다는 의령군 부리면의 한 농가를 찾아왔다. 잎사귀 사이로 까꿍 곱상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요 녀석들. 의령의 자랑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오렌지 파프리카입니다. 일명 비타민의 왕, 채소계 보석이라 불리는 팔방미인 파프리카다. 칼 딱 떼가요. 땡가리. 오렌지는 오렌지색, 빨간 거는 완전 빨간색, 노란 건 노란색이네. 완전히 났을 적에 각자 그 특유의 그 색깔을 갖다가 완전히 그 났을 때 그때가 완전히 익은 거네. 그때가 당도도 높고. 이 푸른 거는 딱 먹어봤자 당이 없어요. 알록달록한 색감이 보기에 좋은 것은 물론 색깔별로 조금씩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내 몸에 맞게 골라 먹는 재미까지 쏠쏠하다고요. 파프리카는요, 그냥 이렇게 손 가지고 닦아가지고 그냥 자셔도 됩니다. 내가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 아삭아삭하니 달고 물도 많고요. 과일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날것으로 먹는 게 그 영양소 보존도 되고 제일 좋습니다. 과일처럼 먹는 게 파프리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1인당 소비량이 3배 이상 증가하며 슈퍼푸드로 폭풍 성장. 그런데 비슷한 모양의 피망과는 다른 게 뭐래요? 피망은 이렇게 과일처럼 먹을 수가 없고 요리하는데 색깔 내고 한다고 하는 것이고, 파프리카는 요리하는데도 그 색깔 내기 위해서 쓰지만은도 실제적으로는 몸에는 그냥 생걸로 과일처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양소도 그대로 그냥 보존된 상태로
날 것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수한 품질 덕분에 매년 꾸준히 일본으로 수출되어 농가 소득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령 파프리카. 우리 파프리카 이쁘지요? 이번엔 파프리카만큼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의령의 또 다른 겨울 채소. 아삭아삭 오독 아삭아삭 어렉 양상추 맛있습니다. 양배추 오이 당근 그린 카펫을 따라 쭉 들어가 보니 모두 허리 굽혀 양상추 수확 산매경.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양인 듯한데? 오늘은 160박스 작업을 해서 갈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네, 어령 양상추는 9월 초에 정식을 하여서 그 이듬해에 4월 말까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200m, 250m의 지하 안마수를 끌어올려서 더욱 더 아삭하게 질 좋은 양상추를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 올라가서 높은 가격에 좋은 품질에서 높은 가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함이 생명인 양상추는 수확과 동시에 포장까지 속전속결이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선택하실 때 요 하단 부분에 보면은 요 색깔이 맑을수록 싱싱하고 좋은 양상추입니다. 어령 지역에는 신만 양상추는 특히 다른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요 색깔이 너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라 이 싱싱함을. 그냥 드십니까? 네. 아삭아삭 맛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만 방심해도 곧잘 시드는 양상추. 이걸 어째을까이? 알을 짜게 묶든지 해가지고 나머지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실에 보관하면은 오래가고 싱싱한 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동, 광양과 더불어 전국 3대 양상추 주산지로 이름을 알린 의령. 매일 서울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며 그 명성을 입증하고 있다. 의령 신만 양상추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품질로 더 높은 가격을 상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찾아간 곳은 농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옥동마을회관. 점심 준비가 한창인 듯한데? 아삭함의 대명사 오늘의 주인공들 대령이요. 목소리도 이렇게 칼질을 하면은 산화가 돼 시커멓게 이렇게 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뜯어야 되고 이게 반으로 쪼개려면 탁 쪼개려야 되는데 그걸 소고기, 야채 많이. 각종 채소를 듬뿍 넣고 돌돌 간편하면서도 영양 만점이다. 자가자가고 뭐 하여튼 피부에도 좋습니다. 식당 가도 삼겹살 집에는 고기 집에는 거의 양상추가 다 나와요. 여기는 그 외지에서 나올 양상추 먹으러 고기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양상추 먹으러 많이 와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강하고 부담 없는 웰빙 식재료. 의령 파프리카와 양상추. 기분 좋은 식감이 입안 가득. 마을 주민들에겐 건강한 끼니가 일상이 됐다. 얼마 싶어요? 돼지고기하고 양갈치하고.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수분도 많고 고기하고 궁합이 최고 잘 맞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말이 없어 있어. 많이 드세요. 빨주노초 알록달록한 파프리카에 푸릇푸릇 싱그러운 양상추에 상큼함을 선사하는 의령의 겨울. 살아있지?
네, 이 파프리카의 ASMR, 이 아삭아삭 씹는 소리, 군침이 돌게 만드는데, 네. 근데 이 파프리카가 이 색깔에 따라서 맛과 영양소가 조금 다르다고 하니까 이 점도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달콤한 줄은 몰랐는데 저도 앞으로 과일 대신 후식으로 파프리카를 한번 먹어보고요. 또 돼지 수육도 양상추에 싸서 한번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올겨울 아삭한 채소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설 연휴 동안 가볼 만한 국내 여행 명소에 대해서 네. 사진 사연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제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겨울철에는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물 요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 제주시 연동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얼큰한 국물 요리부터 우동과 전골까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물이 알고 싶다의 먹방 좌선생입니다. 탕, 전골, 찌개에는 무언가 독특한 게 들어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국물의 세계. 과연 그들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맛봤을 국물 요리. 숨겨진 비밀을 파헤친다. 동태찌개 하나로 국민들의 입맛을 평정한 이곳. 연동의 국물 특집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벌건 국물, 시뻘건 국물. 오늘 좀 제 의상과 좀 매치가 되나요? 벌건 국물은 도대체 뭘까요? 자,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물의 주인공은 바로 이겁니다. I say 동, you say 태, 동, 태, 동, 태. 이 안에 지금 빛깔 보이십니까? 야, 반들반들하면서 이 뽀얀 속살. 굉장히 부드러워. 제가 이런 국물 요리를 먹을 때, 보통 우리가 드는 이 수저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저는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데요. 음식에 따라 장비도 달라지는 법. 그래야 더 맛있다고요. 초대형 수저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Now excuse me if I sound rude, but I love the way that you move, and I see me all over you. 그냥 깔깔하니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시원합니다. 이렇게 뜨겁고 매콤한 걸 먹는데 시원하다.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혀. 보통 이런 동태찌개를 딱 먹고 나서 밖에 착 나왔는데 눈발이 날리면서 바람이 싹 불어와. 뭔가 사우나에서 금방 나온 듯한 그런 느낌. 너무 개운한. 땀을 쭉 빼면서. 이게 해장이지. 부러운 속살 맛봤으니 이젠 탱글한 내장탕 맛봐야죠. 전용 숟가락은 필수.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딱 씹을 때마다 싹 퍼지면서 그 알갱이들이 알을 싸고 있는 그 알집 있잖아요. 그 쫄깃쫄깃한 그 알집. 그 알집이 그 일품이야. 이 식감이야.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하고 담백한 3종 세트 내장. 육즙이 터져. 죄송해요. 아유, 좋다. 맛의 농계 선생의 한 줄 논평.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리 먹고 동태 먹고 놀아봅시다.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은 해장에 최고예요. 이 집은 좌슐랭 별 5개 맛집입니다. 국물이 알고 싶다.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동에 있는 이 우동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우동 맛집의 우동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와, 이 새우 튀김. 와, 굉장히 큰 왕새우가 딱하니 올라가 있는 왕새우 우동입니다. 그리고 이 새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은 이 면 보이세요? 족타 아십니까? 족타 발로 다 밟고 그래서 나중에 직접 다 썰어서 끊어지지가 않아. 응? 뱃속에 제가 분명 넣었는데 위에서 다시 튕겨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탄력. 삼켰는데 띠용 하고 다시 올라오는. 여기서 가족을 만났어요. 누나. 저번 주에도 우리 큰 누나를 만났는데 여기선 둘째 누나를 만나버렸네. 누나야. 무사하게 누나 우리 누나 와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가면 안 될 건데. 제가 이 우동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오늘 이 가게에 왔는데 이 우동이 정말 이렇게 만나는 그 비밀 조금만 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정성과 사랑이죠. 네. 정성과 사랑. 네. 근데 정성으로 따지면요 물까지도 숙성해먹고 해. 이걸 끓이는 물, 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들어가는 물부터 저희 면에 들어가는 모든 물을 다 숙성해가지고 쓰고 있고 해. 근데 일단 사랑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많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럼 이 우동은 사랑입니까? 사랑이니까 영술점 쓰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세요. 이곳에 또 다른 아주 훌륭한 시그니처 메뉴가 또 하나 있다. 권한이 오늘 국물 특집을 해가지고 요거만 드시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희 집에 진짜 정말 맛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메뉴거든. 바삭한 튀김과 탱글한 족타면이 요 만능 간장에 푹 담가집니다. 벌써부터 맛있어. 목구멍으로 이렇게 식도로 확 내려가는 이 느낌 너무 훌륭해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 거침이 하나도 없어. 거칠거리지가 않아. 표면이 너무 아름다워. 이 우엉튀김은 좋지. 딱 적절해. 혈액순환. 혈액순환. 우리는 혈액순환 잘 돼야 돼. 여기 우동 먹고 병 고치는 곳이에요? 약이네. 우리 더 이상 살찌면 택시 못 타. 이거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습기가 차네요. 어떻게 해볼까? 나중에 춤도 추까. 혹시 그 춤? 내가 추는 춤 알아요? 완전 좋아해.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저만의 그 시그니처 그 춤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그 춤을 그렇게 좋아하신대. 너무 좋아. 오늘 마지막으로 춤 한번 추시죠. 이 맛을 표현하는 춤으로. 자! 이곳의 우동은 사랑과 정성과 배려입니다. 이 소리에 침 안 넘어가는 사람 있나요? 국물이 알고 싶다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뭔가 그 피아노 연주곡, 그 빠른 피아노 연주곡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 냄비 안에서 모든 재료가 내가 더 맛있을 거야. 내가 먹방자 선생이 입에 들어갈 거야. 하면서 막 싸우는 그 소리. 날 사랑해달라고 하는 재료마다 그런 소리. 너무 행복한 소리. 너무 맛있는 소리. 여보세요. 곱창도 큼지막하게. 그냥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냥 국물 한 수저 딱 떴는데 밥 말고 싶다. 이건 밥 말아야 정말 맛있다. 그 느낌이 날 정도의 그런 국물. 한우 사골 푹 우려낸 국물이니 말할 것도 없지요. 야, 뜨거운 하얀 쌀밥.
이렇게 먹고 싶지만 많은데 양보하겠다는 거. 그냥 먹지 마세요. 국물에 양보하세요. 구수하고 얼큰한 국물에 호동통한 소곱창까지 냠냠. 이번 주도 역시 입천장이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치어스. 불타오르네. 고운 소리, 맑은 소리, 우리 곱창 전골 너무 맛있어. 곱창 전골에 빠진 날 먹방자 선생은 한잔하러 갑니다. 안녕. 추운 겨울 간절히 생각나는 국물 요리. 연동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주의 모든 맛을 다 정복할 때까지 맛있는 먹방길 함께 걸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국물 요리는 다 모였네요. 네. 그중에서도 얼큰한 동태찌개와 곱창 전골, 이 겨울철에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야 또 제맛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시원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이 우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바삭한 새우튀김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네. 오늘 점심 국물 요리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 특히 더 국물 요리가 생각나는 그런 날씨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 영하 3.6도로 어제 아침만큼 춥습니다. 낮 기온도 5도로 어제보다 약간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4도, 세종 5도, 대전 5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예산 3도, 보령 5도, 서천 6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일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강력 추천 설 연휴 국내 여행 명소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1160번님, 올해 첫 여행지인 황금산과 황금산 해변입니다. 충남 서산에 오래 살기는 했지만 친정 부모님과 아이들과 가는 건 처음인데 돌아오는 길에 삼길포항에도 들렀습니다. 행복합니다. 겨울바다, 네. 예, 좋죠. 6693번님, 올 여름에 다녀왔던 충남 태안을 적극 추천합니다. 갯벌 체험하면서 맛조개랑 백합을 직접 캐니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겨울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갯벌 체험 네.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정말요? 저 같으면 힘들어서 이거 뭐하러 하나 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8327번님, 논산의 드라마 세트장에 다녀왔는데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재미있게 추억을 느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네, 보셨군요. 네. 0795번님, 저는 설악산과 서천 국립생태공원을 추천합니다. 겨울에 가도 실내에서 구경하니까 생태원도 좋고요. 권금정에서 바라본 설악산의 겨울 풍경도 정말 멋지고 좋더라고요. 와, 와. 설악산의 네. 겨울 풍경, 저도 보고 싶습니다. 예. 1369번님, 이번 설 연휴 여행지로 따뜻한 제주도를 추천합니다. 주상절리 해변도 멋지고 달콤한 귤도 따서 먹어보고 해외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네요. 제주도 좋죠. 좋죠. 가도 또 가고 싶은 네.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3336번님, 가족 나들이 하기 좋은 홍성 용봉산 자연휴양림 혹시 가보셨나요? 산이 별로 높지 않아서 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곳이랍니다. 강력 추천해요. 네. 산이 별로 높지 않다. 좋은데요? 그렇겠죠? 네. 예. 용봉산 자연휴양림. 예. 8064번님, 괴산에 있는 화양 구곡입니다. 여름에 다녀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경치에 반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경치와 분위기 최고입니다. 화양 구곡. 네. 저도 여름에 한번 가봤었는데 물이 정말 깨끗해요. 계곡물이야. 예. 꼭 가봐야겠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네. 예. 6154번님, 지난주에 아빠와 함께 기차를 타고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바다도 보고 케이블카도 타고 다리도 올라가고 영도대교도 보고 왔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부산 여행은 어떠세요? 좋죠, 부산. 좋죠. 예. 이경림 씨 고향이 또 부산이라. 네, 예. 저도 부산 가는데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부산 자랑거리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의 사진 사연 함께 나누다 보니까 한 곳 한 곳 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웨이즈 오브 싱 특별전이 27일까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18일 오후 3시부터 한밭도서관 별관 2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마술사 이은결의 디일루전 공연은 내일부터 19일까지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펼쳐집니다. 2020 신년 음악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17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가 1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홍성 남당항 일원에서 이어지고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는 다음 달 16일까지 청양 알프스 마을 축제장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지공예가 이주희 작가의 전시회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자기 아티스트들의 이야기까지 내일 만나보시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신 기간에 조심해야 할 것들도 참 많고 또 여러 가지 질환에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산부들 중에서는 내분비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